안녕하세요.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예, 예. 혹시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네.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합동장례위원회. 단체 따로 이름이 없고요. 여러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장애인이라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관심이 있거든요. 저희는 예. 지금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빈곤사연 철폐연대 때? 여러 예, 예. 단체들이 같이 하고 있고 최근에 서대문에서 네. 그 뇌병변 장애인분이 돌아가시기도 했었고 그래요? 주생활 수급 신청을 하셨는데 예. 신청 결과 받기 전에 차 안에서 속박하시다가 그 기사. 네, 지금 빈곤층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분들의 죽음이 계속 연달아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예, 예. 저희는 이런 게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이런저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빈곤층한테 더 가혹하고 사회 서비스는 다 중단되고 이런 상황에서 좀 사각지대에 누적된 위기가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보이는데 사회적으로 너무 이에 대한 논의가 없다. 그래서 좀 지금 대선 후보들을 비롯해서 청와대에서도 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현장 해소를 위한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협동장례위원회를 꾸리고 3일 동안 협동사회장을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했고 오늘도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릴레이 발언대가 운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 방역 지침 때문에 여러 사람 모일 수가 없다 보니까 릴레이 발언대를 온라인 중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왜 내가 몰랐지? 계속 제가 저거 하거든요. 시작하고 가셔도 됩니다. 예. 제가 지금 방송 중에 있어서 유튜브. 그러시군요. 예. 비가 계속 와서 산을 그러면 잠시 옆에서 지켜봐도 됐죠? 이따가 그럼 발언 하시나요? 예, 어서들 들어오십시오. 예, 김희재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합동 사회장을 화요일부터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했고요. 목요일 오전 11시까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합동 장례위원회에서 이렇게 사회장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왜 이게 진작 내가 이걸 못 챙겼지? 예, 문민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원성희님도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뇌경변 장애인 한 분이 돌아가시고, 저희 어제에 이어서 합동사회장 릴레이 발언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최근 방역 지침과 이런 것들 때문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릴레이 발언대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고 또 함께 나누고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이런 이야기를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릴레이 발언대 운영될 예정이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밤부터 비가 좀 계속 와서 밤 사이에 분양 물품을 잠시 좀 치워놨었는데 그래도 밤 사이에 좀 조문을 다녀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밤늦게 새벽에도 마음 모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릴레이 발언으로 나서주실 분은 플랫폼C 활동가 홍명조 님인데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합동 사회장에서 릴레이 발언대에 서서 이야기하게 된 플랫폼 지활동가 홍명대라고 합니다. 어제부터 그 릴레이로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 모습을 저도 유튜브로 줌으로 접속해서 함께 봤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께서 많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좀 하다가 이 장애인들과 가난한 이들의 이 코로나 상황과 이 기후 재난이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장애인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세계 곳곳에서는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를 좀 이야기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이야기하려고 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진 지 어느덧 1년 7개월이 되어갑니다. 1년 7개월이 넘은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통계로 보면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437만 명에 다다릅니다. 너무 그 숫자가 너무나도 크게 늘어서,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이게 대체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웬만한 세계 대도시 하나의 인구가 통째로 사라진 것 같은 정도로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제 세계 곳곳에서 가난한 이들이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 이것이 왜 이 바이러스가 더 가난한 이들에게 가혹하게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장 심각하게 전염이 확산됐던 나라입니다. 미국에서 이미 수십만 명이,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았다고 하지만 여전히도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몇만 명씩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뉴욕은, 우리가 전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으로 알고 있는 뉴욕주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가장 심했던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감염 분포도나 이 지역의 이제 빈곤 상황 분포도를 같이 놓고 대조를 해보면은, 빈곤층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일수록 그 감염 확산이 훨씬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빈곤층은, 가난한 사람들은 거주 조건이나 직장 환경 그리고 건강 상태가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방역 물품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조기 검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훨씬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빈곤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일수록 바이러스는 더 빠르게 확산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저소득 지역 거주자들이 감염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숫자는 전체 평균보다 3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가난할수록 실업률도 높고, 그 근무 시간 자체도 그 고소득 시민들에 비해서 훨씬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한 17살 고등학생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려서 치료할 곳을 전전하면서 돌아다니다가 결국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17살 고등학생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의료보험도 없었고, 그의 가족들도, 부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현실은 비단 이 17살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곳저곳의 병원들을 전전하던 이 고등학생은 결국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미국 전역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3천만 명에 다다릅니다. 이런 시민들은 아무리 아파도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조차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도 치료를 거부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종과 경제적인 약자, 그리고 소수 인종에게 더 가혹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자 동네와 그 가난한 동네의 격차가, 감염 격차가 부자 동네에 비해서 가난한 지역이 3배 이상 높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떤 지역에서는 최대 15배까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가령 그 위스콘신주의 밀워키 시에서는 흑인들이, 이 시의 이제 26%의 인구가 흑인인데, 전체 감염자의 80%가 흑인이 차지할 정도로 이 가난한 흑인들에게 훨씬 더 많이 코로나19가 감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를 10만 명당 감염자 수로 추산해 보면은 미국에서 가난한 지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이 10만 명당 232명에 달하는 반면에 전체적인 평균은 100명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중남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브라질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해외로 여행을 갔다 왔던, 유럽이나 미국에 여행을 갔다 왔던 부유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층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채로 본국에 온 이후에 이 바이러스가 빈곤층에게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에서 빈곤층은 더 밀집된 지역에 붙어서 살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열악한 의료 혜택 속에서 치료받을 권리조차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도 처음에는 감염자의 48%가 부자들이 사는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던 반면에,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나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10배 더 많은 감염자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브라질은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인도에 뒤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빈곤층이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빈곤층이 인터넷 같은 정보에 훨씬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빈곤층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홈리스 분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주거 공간이 마땅치 않은 시민들이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만치 않은 현실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오로지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되는 바이러스 확산 추세나 백신을 어떻게 맞을 수 있는지 등의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지 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당연히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이런 현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미얀마에서도 매우 혹독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얀마 라카인주라는 서쪽에 있는 큰 지역에서는 군부 세력이 2년 전부터 인터넷을 끊어버리고, 이 라카인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로힝야 난민들의 이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나 언론을 지속적으로 통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이곳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라카인주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정보도 접근할 수 없다는 문제 때문에 거의 1년 동안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생겼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인터넷이라는 거는 이제는 우리 삶에서 떼놓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인터넷에 접근을 못하면은 제대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인터넷에 대한 접근권은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누려야 되는 권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니면은 특정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져온 끔찍한 결과를 지난 1년 7개월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 확인시켜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에서 급속도로 짧은 기간 사이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도의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기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각국의 빈부격차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취약하게 다가오지만 또 국가별로도 그리고 인종별로도 훨씬 더 취약한 사람들에게 전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려면은 부유한 국가들이 그리고 부유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이 마음대로 자신들만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테면은 미국은 지금 코로나 백신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 아프리카나 인도 같은 곳에서는 백신을 맞을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게다가 도시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령 슬럼 같은 도시의 밀집지역, 빈곤층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이런 현실에서 훨씬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아프리카나 인도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의 첨단 도시로 알고 있는 홍콩에서도 무려 인구 700만 명 중에 90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쪽방이라고 부르는 아주 비좁은 일어날 수도 없는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홍콩의 1인당 GDP는 5만 달러에 다다르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액수이지만 이 90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거는 언감생심 자신의 삶에 전혀 다가오지 않는 액수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 달에 무려 50만원에서 60만원의 월세를 내면서도 제대로 일어날 수 없는 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코로나19는 당연히 훨씬 더 가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잘 곳이 없어서 홍콩 도심의 맥도날드 같은 공간에서 잠을 취하는 수많은 맥도날드 난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삐까뻔쩍한 건물들, 빌딩들이 세워져 있는 이런 대도시에서도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는 공간 속에서 코로나19에 취약하게 노출된 채로 살아가는 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들에게는 백신을 제대로 맞을 권리조차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은 백신을 맞더라도 정규직이 받는 3일의 휴가가 아니라 하루밖에 휴가를 받지 못하는 것도 지금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야기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가 제대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면서 모든 시민들에게 똑같이 시민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은 바이러스가 당연히 불평등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고 이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 유엔 개발 계획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과정에서 국가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밝히기도 했고 또 동시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은 전 세계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런 예상에 대해서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동의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각국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도 이런 양극화나 불평등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기후 위기로 인해서 기후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기상이, 극단적인 날씨가 만연해지고 곳곳에 홍수와 폭염 이런 일들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니라 곧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 속에서 당연히도 가난한 사람들은, 그리고 더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소수 민족이나 인종은 훨씬 더 취약한 현실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은 비단 코로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삶에서 지속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에서 먼저 이 불평등하게 바이러스가 접근되는, 그리고 백신조차 제대로 맞을 수 없는 맞을 수 없는 상태, 이거를 바꿔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그리고 무더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많은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을 추모하는 이 자리는 우리가 그런 현실을 바꿔서 다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현실을 계속 냉정하게 인식하면서 조금이라도 바꿔나가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광교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이 근처 지나가시다가 우리 장애인과 가난한 아이들의 합동 사회장 목요일까지 오전 11시까지 장애인과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장례위원회에서 사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이렇게 추모도 해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더 취약하고 가난한